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의 주제를 초보 미술교육인이나 초보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6글자가 뭘까요? 이 6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어딘가를 가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 우리 소영이는 IQ가 몇이에요? 우리 누구누구는 몇인데. 근데 당시 저는 IQ가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니어서 내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주눅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더니 중고등학생 때쯤이었나? 그때는 EQ라는 감성지수가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 소영이는 미술활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EQ가 높아요. 이런 말을 또 들었었어요. IQ와 EQ는 우리의 뇌를 딱 둘로 나눠서 지능 점수, 감성 점수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미술교육을 전공을 할 때 어떠한 이론이 등장했냐면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다중지능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다중지능 이론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교육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은 다중지능 이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중지능 이론은 미국 하버드의 교육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이자 뇌신경학자인 하워드 가드너가 1990년대에 미국 사회에 이제 알렸어요. 근데 이때 미국이 아주 크게 하워드 가드너의 의견을 지지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그때 프로그램명이 아이의 사생활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션이나 활동에 아주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아이의 사생활과 다중지능 이론에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일단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IQ와 EQ 이렇게 좀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8개에서 9개의 지능으로 나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는 8개의 지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실존 지능, 종교적 지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8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언어지능입니다. 언어지능은 쉽게 말해 아나운서 선생님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하고 글도 쓰는 걸 좋아하고 언어로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지능입니다. 대인관계지능도 이름이 너무 쉽죠. 협동 수업을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사회성이 좋다거나 우리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대인관계지능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 다음 자연친화지능. 자연을 관찰하는 것과 탐구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술교육원 오거나 집에 올 때 길거리에서 발견한 낙엽, 돌멩이 이런 거 막 주워와요. 너무 신기해하고 관찰하고 자연의 신비를 되게 경이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지능은 이제 공간지능입니다. 공간지능은 전 쉽게 이렇게 말을 해요. 건축가 또는 주차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간지능이 뛰어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능력이죠.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공간지능 뛰어난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은 논리수학지능입니다. 논리수학지능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수학 점수가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노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논리수학적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조금 더 더디게 발전하는 스타일이어서 여전히 저는 수학, 계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은 신체운동지능입니다. 신체운동지능은 제가 매주 가는 필라테스 쌤에게 선생님이 정말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나다. 즉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몸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입니다. 체육 시간 상당히 좋아하고요.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에 매우 능숙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은 음악지능입니다. 음악지능도 말 그대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거나 악기를 상당히 잘 다룬다거나 예를 들어 음정이나 리듬을 잘 맞추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음악지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계획하고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하고요. 일기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자기이해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성찰도 높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살펴보니까 저는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 공간지능이 좀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미대를 갔고 또 미대를 나와서 창작을 하기보다는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동선수니까 신체운동지능이 발전했겠죠. 근데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이해지능도 발전했을 거예요. 나아가서 피겨 같은 경우에는 음악지능이 발전을 해야 더 뛰어난
뛰어난 무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운동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음악적 지능이 상당히 발전했을 겁니다. 즉 이런 걸 보면 아이마다 발전한 지능을 토대로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함께 의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 8개의 지능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어머 난 이런 게 발전했네, 어머 우리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친구는 이런 것들이 발전했네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미술 교육의 다중지능 이론이 왜 중요할까요? 하워드 가드너는 예술적 지능이 따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지능이 합쳐지고 또 연결될 때 상당히 비예술적일 수도 있고 예술적일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술 수업을 한다면 공간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나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선생님 저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연 친화 지능이 발전한 친구들은요, 화가가 어떠한 자연 풍경을 묘사했거나 생물들을 그렸으면 그것에 대해 뛰어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입체 조형으로 만들기를 한다면 공간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를 할 거고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면서 비평을 한다면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을 쓰는 겁니다. 나아가서 잭슨 폴락 같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액션 페인팅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신체 운동 지능을 씁니다. 즉 미술 교과 안에 이 여러 가지 다중지능 이론을 녹여서 교사나 어른들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세상에 창의적이지 않은 아이는 없다,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했죠. 나아가서 저는 교육인이나 부모님이 다중지능 이론을 잘 안다면 이 세상에 미술을 싫어하거나 못하는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은 교육인대로 미술 교육을 기획하거나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부모님이라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할 때 이 다중지능 이론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보 미술 교육인 또는 부모님이 알아야 할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